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이 소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자유를 알리고 찾아주려면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여러분이 더욱 군 복무에 사명감을 갖도록 혁신 강군을 향한 노력도 배가할 것입니다. 상병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초석입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정의의 강군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27 남북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 메모리를 전달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USB에는 북한 지역 내 발전소 건설 등 남북한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제재만 풀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지원 내역을 미리 건네준 셈이 되는 것인데
국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그 누구도 실제 담긴 내용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그렇게 악독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에게 USB 메모리를 건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권 또한 북한에 USB 메모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에 USB를 건넨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USB를 건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낸 USB 메모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 라는 제목의 2분 43초짜리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자막으로 이 동영상은 시작합니다. 인기 드라마 미생의 OST인 이승열의 나라가 배경으로 흐르는데, 이 노래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동영상은 북한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고위직으로 모시겠다며 핵미사일 관련 정보 소지자 보로금 22만 불, 특별보상금 100만 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세부적인 혜택도 밝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착비 18,000달러 이상 1인 가족 기준, 주거비 임대아파트 알선 및 기숙사 제공, 자녀 교육비 학비 전액 지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류대학 특례 입학 혜택,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혜택, 특별 혜택, 대한민국 기순시 제공한 정보 가치에 따라 보로금 최고 22만 달러 지급, 핵미사일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께 특별보상금 100만 달러 이상 추가 지급 및 최상위 직책 보장,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들은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방문하여 귀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한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쏘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담은 이 USB 메모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같은 사실의 출처는 월간조선이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국정원 대북 파트가 소외되면서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정보 라인이 붕괴된 탓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원은 탈북자 등을 활용해 휴민트 복원에 나섰습니다.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보 라인 재건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고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과거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력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 국정원의 대북 수집력은 미국 CIA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양 깊숙이 들어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대북 정보를 보고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은은 1, 2년 안에 숨통이 막힐 것, 김정은 집권 이후 집권 세력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동당과 군 내각 주요 간부들 사이에 운명 공동체 의식이 김일성 시대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일 시대는 50에서 70, 김정은 시대는 10 정도인 것으로 평가. 북체제를 지탱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본격적인 탈북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이상 신호가 커졌다고 확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통일을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합의 통일은 모두 희망하는 길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